자, 일단 저희가 사용할 언어는 이제 R 언어고요. 뭐 R이라는 언어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제 통계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통계 쪽에 특화된 언어인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그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을 가지고 뭔가를 하실 때는 어쨌든 기본적인 문법을 익힌 상태에서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다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프로그래밍의 그 특징을 좀 아시면 되는데, 결국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명령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컴퓨터가 한 줄 한 줄씩 읽으면서 그 명령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죠?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이런 잘 정리된 페이지를 좀 찾아서 올려드리는데 R은 문법이 잘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릴 거고요. 추후에 만약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구글에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은 잘 정리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포스팅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문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주 쓰는 문법은 같이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컴퓨터한테 시켰을 때 컴퓨터가 그 작업 결과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출력이라고 하고요. 이거 바로 만들면은 헬로 월드라고 프린트라는 어떤 명령 문구가 적혀져 있죠.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는 말 그대로 출력을 하라는 얘기고요. 요 안쪽에 헬로 월드라고 문장이 있는데 요거를 프린트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출력은 어디에 하냐면 여기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은 여기 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되죠. 참고로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되지만 컨트롤 엔터라고 밑에 나오죠. 단축키예요. 컨트롤 엔터 하면 실행이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기억을 해주시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한테 뭔가 시키는 거고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 같은 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10 이런 숫자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10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다 숫자예요. 다 숫자인데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쓸 때는 문자도 있고요, 그죠? 뭐 그림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내부적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넘겨도 어떻게 처리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10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이게 10이 정수 10인지 아니면 소수점이 붙은 실수 10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 10과 정수 10은 완전히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컴퓨터는. 자, 그래서 이 10은 뭘까요? 이거 정수일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타입 오브 라는 걸로 감싸주시면 더블이라고 나와요. 더블. 자, 여기서 타입 오브라는 거를 여기다가 값을 하나 집어넣으면 값에 유형이 나옵니다. 이거를 컴퓨터 쪽에서는 자료형이라고 불러요, 보통.
자,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더블이라는 유형입니다. 더블은 뭐냐면 더블이 이제 실수예요, 실수.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수점이 저희가 안 붙었지만 소수점이 이렇게 붙어도 똑같이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러너는 기본적으로 값을 실수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실수가 아니라 정수다, 소수점이 없는 정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L이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뒤에. 그러면 인테저라고 해요. 정수입니다, 정수.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개는 처리되는 방식도 다르고, 이 인트냐 정수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함수라는 걸 사용할 때 잘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건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 거의 더블 위주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정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아까 헬로 월드 보셨죠? 자, 이렇게 헬로 월드인데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에러가 나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는 이런 거를 하나의 예약으로서 어떤 개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 사용자가 타입 오프라는 문장을 쓰면은 이거를 어떤 값의 유형을 구별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적 표현이에요. 하나의 문법적 표현인데, 헬로 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문법적 요소가 아니라 표현하고 싶은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치면은 차태진이라는 걸 언어가 알아듣지는 못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걸 다 언어의 문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네가 수행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따옴표로 감싸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적 요소와 문장을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싸진 거는 문장이고요. 캐릭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자라고 할게요. 일단 이렇게 세 개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질문 있는데, 네.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 쌍따옴표나 이제 그냥 하나짜리. 네, 상관없어요. 여기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하나를 했죠.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하나를 했죠. 이거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 됐죠? 일단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값 또는 자료,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값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똑같은 값을 여러 번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3번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0이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썼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20살이어서 제 나이를 이렇게 20살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3번 연속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1살 먹으면 21살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제 나이를 고쳐야 되잖아요. 제 나이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다 바꿔야겠죠, 그죠? 자, 근데 저의 나이라는 거는 개념상 하나잖아요, 그죠? 제 나이가 3개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제 나이를 의미하는 값을 3개를 써서, 그죠? 똑같은 걸 의미하는 게 3개나 값을 써서 우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값이 변경되면은 3번이나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한 값을 여러 번
요럴 때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것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저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나이가 만약에 21살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요. 21인데 얘를 저장을 하겠다. 화살표 모양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제 저장소가 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저장소가 여러 개 있으면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박스 같은 데다 뭔가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박스가 여러 개일 때 구별을 해야 되니까 보통 앞에다 이렇게 뭐 써놓죠. 이름을. 그런 것처럼 저장소의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수라고 하고요. 변수에다 21을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변수명은 age. age라는 변수에 21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저장된 값을 저장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저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장된 거를 빼서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냥 변수명으로 지목을 하시면 됩니다. age에다 저장을 했으니까 age 가져와 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21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래서는 이렇게 변수를 언급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근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모든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프린트 안 쓰고 변수만 쓰게 되면 가장 밑에 있는 것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고요. 아까랑 똑같이 3번을 쓴다라고 해도 3번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이러면 이제 나이가 1살 먹었다 라고 했을 때 얘만 고쳐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한 번에 변경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나이뿐만 아니라 이름 같은 경우도 저장 가능하고요.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변수 같은 경우는 이게 문법적으로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되긴 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것도 안 되고, 이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돼요.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죠. 근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아래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편하다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아래에서 안 먹는 게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변수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새로 하나 열게요. 여기서 이렇게 새로 여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막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타이틀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잘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자료형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아까 일단 숫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연산을 할 건데요. 숫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이 있다 라고 하면은 10과 20을 더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과 3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술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는 산술 연산이 가능해요. 자, 숫자 자료에서 살펴보자. 자, 산술 연산에는 이제 일단 대표적으로 사칙 연산이 있죠. 자, 더하기는 더하기고요. 빼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랑 나누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곱하기는 별이고요. 나누기는 슬래시라고 해서 물음표랑 같이 있는 물음표 키랑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누기 쭉 한번 볼게요. 여기 나누기가 있긴 한데 이제 나누기를 할 때 우리가 값을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는 몫이고 하나는 나머지거든요. 그래서 몫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를 구하는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죠. 이렇게 나눠버리면 일단 3.33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몫은요, 이렇게 슬래시 양옆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몫만 나와요. 나머지는 슬래시를 빼주시면 돼요. 나머지 1이죠. 자, 그 다음에 제곱이 있어요. 제곱. 자, 제곱 같은 경우는 곱하기를 두 번 한다는 느낌이죠. 곱셈을 또 여러 번 곱셈하는 게 제곱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곱하기 기호를 두 번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2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런 기호도 많이 쓰죠. 제곱 표현할 때, 그죠? 빡세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자, 만약 10과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숫자고요. 요거는 문자죠. 그래서 문자라는 건 어떤 수적인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산술예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형이 맞지 않는 거를 잘못 사용하시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20이라는 거를 문자로 얻어가지고 얘를 숫자로 사용해서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형변환이라고 해요. 형변환. 그래서 형변환은 R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냐면 as라고 하신 다음에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는 numeric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20을 넣어주면 요 20, 문자 20이 숫자가 돼요.
요거 때문에 안 되는데 요거 주석 처리할게요. 말씀 안 드렸구나. 참고로 요 샵 있죠, 샵. 제가 이렇게 샵 붙이는 거는 주석이라고 해서 아러너가 이 주석 붙은 거는 그냥 다 건너뜁니다. 실행 안 하고요. 건너뛰고 안 붙은 것만 실행해요. 그래서 주석은 내가 뭔가를 코멘트를 적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실행하고 싶지 않은 명령어가 있을 때 이렇게 가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이죠. 20. 그냥 20이고 문자열 20 하면은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건 숫자고 요건 문자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런 표현이 조금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자체가 2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s.numeric은 어떤 숫자로 된 문자를 받아서 그 자체를 숫자라는 값으로 실행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실행된 결과에서 숫자로 바꿔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as numeric이라고 보이지만 실행될 때는 20으로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함수라는 걸 또 하면은 좀 더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됩니다. 얘가 20으로 변한다. 숫자 20으로 변한다. 자,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를 문자로. 이거는 캐릭터라고 하시면 돼요. 쌍따옴표가 붙어서 나오죠. 이렇게 문자가 숫자가 되기도 하고 숫자가 문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형변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 그리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제 변수를 이용한 연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도 알고 우리가 이 숫자 유형의 값도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어떤 숫자를 변수에 이렇게 담았어요. 그럼 num1이라는 변수에는 이제 10이 담긴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num1을 봤을 때 그냥 얘를 10으로 보시면 됩니다. 10으로 치환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모양으로 num을 쓰지 않는 이상은 이 변수는 무조건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20을 더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30이 나오는 거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20 더하기 너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연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변수의 값을 새로운 변수에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넘1이 10인데 넘2에다 넣고 넘2를 출력해보니까 10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게 점점 쌓이면 내가 출력한 게 몇 번째가 어느 건지 중간이 잘 안 되니까, 자, 이제 여기서 프린트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여러 개를 출력을 하실 때는 캣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캣은요, 값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값을 이렇게 동시에 붙여서 출력을 해주는 역할이고요.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좀 편하겠죠? 자, 프린트 대신 이제 캣을 쓰시면은 여러 개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 num2라는 변수는 10이다. 뭐 의미 아시겠나요? 이 num2라는 거는 이제 문자열이니까 말 그대로 문자 num 숫자 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쌍따옴표가 없는 변수니까 20인 거죠. 20이 아니라 1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할 때 내가 좀 이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시려면 이렇게 출력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10이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가능해요. num3에다가 num1과 num2를 더해서, 사실 요거는 변수를 썼다 뿐이지 사실 이거랑 뭐 다를 건 없죠. 1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을 산술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보고, 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30이 나오겠죠. 그죠? 30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캣을 쓰니까 뭔가 좀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 프린트라고 우리가 처음에 썼던 거, 여기 없네요. 프린트라고 썼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줄을 바꿔주는데, 캣이라는 걸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줄을 안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줄 바꿈 해줘야 돼요. 직접 해줘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캣을 쓰신다면 요 끝에요, 요 문자를 넣어주세요. 자, 요건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 어디에 있냐면 백스페이스 왼쪽이나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요 그냥 슬래시랑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 반대쪽으로 된 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n 해주시면은 컴퓨터는 이 역슬래시 n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줄바꿈 문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출력을 할 텐데, 요거는 줄바꿈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 뒤에 역슬래시 n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줄바꿈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끝에 역슬래시 n을 항상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30 뭐 당연히 나오죠. 요거랑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똑같겠죠? 변수는 어쨌든 처리가 될 때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 처리가 되니까 얘 10이고, 그죠? 얘도 10이니까 얘는 20이 나오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명시적인 값 말고 그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가지고도 똑같이 연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변수에 담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언제 유용하냐면, 어떤 특정 변수의 값을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를 시키고 싶을 때 이 표현이 유용합니다. 자, 일단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num1, num1 말고요, num5라고 할게요. 순서대로 1, 2, 3, 4, 5. 여기에다 일단 10을 넣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10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요런 표현, 죄송해요, 여기 화살표로 쓰셔야 됩니다. 저도 하도 파이썬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요거, 자, 요 표현을 봤을 때 이제 딱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num5가 10인데 num5에다 넣어라. 자, 그럼 얘는 사실상 10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다가 뭔가 값을 넣을 때 요거는 그냥 저장할 변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표현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자기 자신의 값을 자기 자신한테 다시 넣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럼 도로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원래 num5가 가지고 있던 값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num5에 넣었으니까 결과적으로 num5는 1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기존의 num5는 10이었고요. 10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num5에 넣으니까 11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1을 더했기 때문에 원래 값에서 1 증가한 거예요. 이 표현 되게 많이 씁니다. 당연히 감소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11에서 다시 10으로 떨어지겠죠. 1이 아니라 뭐 10을 증가시키고 싶다. 그럼 10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숫자에 관련된 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칙 연산, 나누기 연산, 제곱 연산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형변화, 그리고 변수에다가 넣어서 연산하는 것까지